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결국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1노조는 오늘 첫 차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교섭을 재개하면서 일단 파업은 유보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강원과 경상권은 눈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에 눈 예보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사측이 교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사가 5차 본교섭을 이어가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인사 이후 검사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철근 등 잔해물이 함께 추락하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노조 노사가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지금까지는 사측과의 교섭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늘 총파업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다시 교섭을 시작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5차 본교섭이지만은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통일교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사의 표명 당일에 바로 수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낙마로 기록이 됐는데요. 여야 구분 없이 관련 의혹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공개한 겁니다. 별도의 추가 언급 없이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거란 설명이 뒤따랐고 사표는 오후에 수리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물러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낙마한 건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재수 장관을 이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핵심 인사의 거취를 속전속결로 정리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통일교 관련 의혹을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란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를 눈여겨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불문, 엄단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예정됐던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었지만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란 해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의 사의를 신속하게 수용한 건 전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며 수사받을 경우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가지 혐의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공소시효를 판단할 방침인데
우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2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하루 만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의 여야 전현직 의원을 접촉했고 일부엔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갔고 윤 전 본부장은 접견을 거부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검에 털어놓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힐 경우 수사는 더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경찰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경찰이 검토한 결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최대 15년이 공소시효로 여유가 생기지만 정치자금법의 경우엔 7년이라 지난 2018년 사건은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경찰은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해 윤영호 전 본부장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여권으로까지 번진 통일교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청산 동력과 지방선거 여파까지 속내가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의혹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서도 이첩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더는 지라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청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선 의원인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첫손에 꼽혀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당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하자 딱 검사 15명으로 의혹을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전국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일 당정대 찰떡궁합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친명계의 불만은 여전하고요. 불협화음도 노출됩니다. 개혁법안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분출하는 가운데 정청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본회의 전 점검차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비화를 꺼냅니다. 둘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이견은 없다고 굳이 강조한 건데 이 발언이 역설적으로 뒤숭숭한 당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정 엇박자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의원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 현 지도부가 정부를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통, 명통을 외친 이건태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10여 명의 친명계가 출동해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안을 향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법여권과 진보 시민단체, 학계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정 대표 면전에서 헌법 일탈은 폭력이다, 법 왜곡죄를 제고해달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지도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대폭 수정하기로 하며 속도 조절 고삐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심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청래 지도부의 특성상 더 빠르고 강한 개혁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라는 일각의 비판 딱지를 쉽게 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면서 연일 단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친한계 반발을 정면 겨냥한 건데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파 갈등을 자극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030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쓴소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내부 총질 면허를 받은 셈이라며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계파 갈등까지 다양한 현안을 두고 거침없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계엄 1년의 사과를 거부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이른바 똥 묻은 게 비판까지 들은 장 대표는 이처럼 이번 주 외부 일정 대신 원내 스킨십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을 자극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부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의식한 듯 여의도 연구원이 방치되고 있다, 당이 개혁이란 큰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식의 쓴소리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의 그 사과하자, 절연하자 하는 그런 충언이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계파 갈등 정도로 보는 겁니다. 친한계 반발 속에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된 당 기구라면서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고 당 분란은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0% 지지율을 받아 44%를 기록한 민주당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계엄과 탄핵, 특검과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아직은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계파 갈등도 당의 방향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만은 뚜렷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지난 뒤인 오늘 오후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 성명에 이름 올렸던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인사 이후 검사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을 이끄는 박혁수, 김창진, 박현철까지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이 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인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되는 만큼 좌천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인사가 공개되자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 등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는 절대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박 검사장은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경랑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휘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정유미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시켰습니다.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옮기는 만큼 사실상 강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공석이 된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장에는 각각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고,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열흘 동안 경찰에 접수된 쿠팡 관련 피싱 상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이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YTN에는 2차 피해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결제 등록 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고 누군가 통관보호를 도용해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수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차 피해 우려 속에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 동안 경찰에 접수된 쿠팡 관련 피싱 상담만 2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을 사칭한 피해 보상, 카드 배송 사칭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경찰은 2차 피해 신고가 아니라 상담이나 문의가 들어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2차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드 도용, 통관보호 도용 등 관련 사건의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10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확보할 자료가 방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해 정확한 정보 유출 경로와 정의를 분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쿠팡의 핵심 대관 인력들이 강남에 있는 별도 사무실에서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쿠팡 측은 사옥 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들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은폐 의혹 등이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00여 개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정보 유출과 산재 사망 사고 등 현안에 대해 송곳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부 업무 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보통 연초에 진행되던 일정을 2달가량 앞당기고
국민에게 국정 운영 상황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대부분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합니다.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첫 보고에 나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향해 송곳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해선 형벌보다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쿠팡 심야 배송 등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관행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선 보고 직전 발생한 광주 도서관 뇌물 사고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나 노동부나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해외 마약 반입 단속 강화에 인력 문제를 호소한 관세청장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과 세종, 부산을 오가며 생중계 방식의 업무 보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수입 물가는 직전 달보다 2.6%나 치솟았습니다. 3.8% 올랐던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두바이유가 0.8% 떨어졌지만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7.7원으로 2% 넘게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지난달 수출 물가는 3.7% 상승하며 10월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한은은 이번 달 수출입 물가 전망과 관련해 원달러 환율이 0.8% 올랐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월말까지 환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업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 원두부터 밀가루, 버터, 설탕까지 많은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인 수입 업체와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수아 씨.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5% 정도 인상이 된 원가 11,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소비자가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수입 주류뿐 아니라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업체들은 모두 고환율의 부담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커피 원두는 100% 수입산입니다. 한 해 20만 톤 넘게 들여오고 있는데 환율 반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원두의 국제 가격은 이미 1년 전보다 46% 뛰었습니다. 환율 상승까지 더하면 실제 원두 비용 상승 체감은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과자와 빵, 면 등에 쓰이는 밀가루도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가 자급률을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쉽지 않아 대부분을 수입에 여전히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등했던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해 5년 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고환율의 가격 하락 효과는 상쇄되고 있습니다. 버터와 설탕 등 베이커리 핵심 원료 역시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인 설탕, 버터 등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이들을 달러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원료는 대량 구매 후 재고가 소진되면 새로 들여오는 구조라 향후 가격 인상이 한꺼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 고환율발 비용 부담이 결국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9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형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입니다. 갑자기 철제 구조물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공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타워크레인으로 떨어뜨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지가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저 철제 기둥 같은 게 이렇게 휘어져서 쓰러져 있었어요. 건물을 폭파시키는 줄 알았어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쯤. 당시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위해 모두 97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2층 높이에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는 공정률 70% 수준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대가 없는 특허공법에 철골 구조물 옥상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형 크레인 2대가 동원돼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광주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2명의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에 이어 대형 중장비와 수색견 그리고 특수구조대원 등으로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매몰자 4명 가운데 70대 철근공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 발견된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로써 광주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광주경찰청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을 캐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건널목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아산시가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아산시는 땅꺼짐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가로 1m, 세로 1.5m, 깊이 1.5m 규모의 땅꺼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관의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우려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고용이 확연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불황형 무역 적자 감소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고용이 받는 타격이 더 심하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But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risen in recent months,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실제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만 4천 건 늘며 5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해고의 대리 지표로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는 고용 약화뿐만 아니라 불황형 무역 적자 감소 현상도 불러왔습니다. 고율의 관세로 수출은 3% 늘었지만 수입은 0.6%만 증가하며 9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528억 달러로 전월보다 10.9% 줄어들었습니다. 초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은 수입품 의존도가 높아 경제 화랑기 때 수출은 물론 수입도 크게 늘지만 불황기에는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합니다. AFP 통신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의 무역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11월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평균 실효 관세율에 직면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시적인 수출 강세가 곧 둔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지금까지 대규모 수입 대체 물결을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법안이 부결되면서 내년부터 미국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임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의 대체 법안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저소득층의 $1,500, 약 2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It's been driving up insurance premiums for people in this country at 3 times the rate of inflation, and so you've got to have some reforms to make this work. 그동안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각자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법안 역시 부결되며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Now Republicans have all but guaranteed that tens of millions of people will see their premiums double or triple or more next year. 미 CNN 방송은 보조금이 종료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인 31%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물가 등 경제 상황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he economy is back on track and ready to boom over the next 3 years. 건보료 부담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면서 내년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오늘 새벽 6시에 사측과의 임단협 합의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앞서 1노조는 새벽 3시 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었지만 2시간 반 만에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오늘 새벽 6시 사측과 임단협 합의에서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오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총파업을 선언을 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은 다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 총파업을 유보를 했고요. 결국에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오늘의 교통 대란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내려졌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또 떨어진 기온에 도로 곳곳이 빙판이니까요.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눈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동 많은 곳에는 밤사이 10cm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무리한 항해나 조업은 삼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에서 8도가량이 낮은데요. 서울 현재 기온이 영하 3.5도, 전주는 영하 2.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는 8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던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사측이 교섭을 다시 재개한 결과 오늘 새벽 6시쯤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려됐던 서울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통일교의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을 접촉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증인으로 재판에 나설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마이크 차단 사태로 뜨거웠던 국회가 다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법 통과를 막겠다며 3박 4일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철근 등 잔해물이 함께 추락하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네, 교통공사 측과 다시 교섭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다 보니 승객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평소 출근 시간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현장 상황과 달리 밤사이 서울 지하철 노조와 교통공사 측은 교섭을 치열하게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시작한 교섭은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는데요. 장시간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새벽 3시 반쯤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결렬 선언과 함께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새벽 5시 40분쯤 파업 선언을 철회하고 유보했습니다. 파업 철회를 설득한 사측과 다시 교섭에 나선 건데요. 조금 전인 새벽 6시에 노사 간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을 쟁점으로 협상해 왔습니다. 1노조 측을 저희가 취재해보니 인력 충원 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됐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노조 측이 최소 1,000명 이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820명을 제안하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겁니다. 다만 임금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애초 5.2% 인상안에서 정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 3%로 양보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이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원 마련 방식을 제안했다는 게 이 노조 측 주장이었습니다. 올해 연차 수당을 내년으로 2월시켜 임금 인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노조 측은 직원들 호주머니 털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교통공사 측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파업 철회를 설득한 끝에 본교섭에 다시 들어갔고 조금 전 타결한 겁니다. 지하철 노조는 1노조가 조합원 비중이 57%대로 가장 많고 2노조 16%대, 3노조 12%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2노조와 3노조는 아직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로 입구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교 의혹의 여파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2인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인으로 재판에 나설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열지가 주목됩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공여나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10분 정도 차담을 나눈 게 전부라고 설명했고,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통역을 도와주던 통일교 인사에게 당직을 맡기고 교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은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가만히 뒀겠느냐며 금품 수수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규환 전 의원도 2018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간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축사 수준이었고 어떤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가 비판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경찰로 넘겼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다름 아닌 공소시효입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소가 가능할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로부터 석 달이 훌쩍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뒤 사건을 넘기는 게 원칙이라 일괄 이첩하려 했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돼 비밀성이 사라졌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사건을 넘긴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도 적용 죄명에 따라 기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쯤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시효가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제는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자금이라는 대가성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뇌물 혐의 적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전 전 장관이 터널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 지역 의원이었던 만큼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적용이 어렵진 않을 거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첩을 미룬 특검의 결정이 향후 관련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이번 재판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계 유일의 핀란드 산타 마을 공인 산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YTN 서울타워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크리스마스 기쁨을 나눕니다. YTN 서울타워 기념 무대에서 산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핀란드 산타 마을인 핀란드 로바니에미 왕복 항공권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인을 찾아가서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을 다쳤는데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낮 12시 반쯤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염산을 뿌려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게 나길래 내려다 봤더니 사고가 났는지 어떤 남성분이 수소차고 나가고요. 60대 남성 A씨는 이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얼굴 등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남성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범행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눈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역자가 담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한번 들어가고 가시는 것 같고요.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뿌린 액체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는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남편이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보겠습니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내년도 1.8%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과 부동산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를 벤치마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장기 투자에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뭐 국내든 뭐 해외든 좀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고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좀 자유롭게 민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해서 아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다. 1,300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은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고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임명해 물가 관리를 주도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내년 1분기 중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을 유도해 소비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같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투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특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투자하고 청주에도 4년간 42조 원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자회사, 그러니까 SK의 증손회사를 만들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SK 등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자꾸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뭐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가는 게 좀 왜곡돼서 뭐 이게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해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 이상이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투자 시에 적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 금산분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략 산업이 민간, 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지주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손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공장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빌려주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업계 반응과 자칫 경제 집중도와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특혜성 조치라는 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인명피해 상당히 많습니다. 2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붕괴 사고 당시에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까? 네, 지금 사고가 발생한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2층, 지상 2층짜리 규모 연면적 한 11,000제곱미터 정도의 건물을 이제 공사 중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옥상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철제 구조물이 붕괴가 되면서 말씀드린 근로자분들이 지금 매몰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 2명은 어디에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네, 아무래도 그 콘크리트 구조체가 붕괴되어 있는 그 신부 쪽,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안쪽 부분에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목격자라든가 당시 작업자들 증언 이런 걸 좀 통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그 매몰될 위치를 지금 이제 특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색 작업이 쉽지가 않은 상황 같다는 점입니다. 지금 철근 잔해를 일일이 손으로 잘라내고 콘크리트가 굳는 걸 막기 위해서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를 동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붕괴 사고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2차적인, 그러니까 그 구조물들이 내려가는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조건으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런 그 붕괴된 부분을 해체하고 구조를 해야 되는 좀 뭐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종자를 찾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이유,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자세한 조사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을 해서 시공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사고가 났는데 어제 2시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날이죠. 전날에 이 옥상 부분에 아마 그 절반 정도가 콘크리트가 타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어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타설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철골 구조물이 실제로 그 붕괴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철골 적합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데크 플레이트 쪽과의 연결 부분이 좀 그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게 콘크리트 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현장 증언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데크 플레이트 공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푸집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동발이라는 이 서포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런 되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시공성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대표적인 그런 공법이 데크 플레이트 공법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이 서퍼토 동바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공법상 설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도상의 유관상으로 보면 이 데크 플레이트 공법이 이제 결국 이제 철골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데크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철골 구조체가 상당히 좀 부실했던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자세히 나중에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그 부실한 부분이 보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추정을 해보자면요. 해당 공사 현장 공정률은 70% 수준으로 내년 4월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6월에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보니 완공을 서두르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모든 이런 그 건축 현장에서의 사고들이 이제 공기 단축을 위해서 특히나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기가 지연이 되는 이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공기 단축을 위한 좀 무리한 뭐 이런 그 작업 진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조건에서 뭐 그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겨울철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콘크리트 파설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충분한 이제 구조적인 강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급하게 공정을 이제 빨리 하려다 보면 충분히 이제 콘크리트가 양생되지 않은 이렇게 굽기 전에 다음 스텝이라든가 다음 층을 이렇게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책임자 처벌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그 사고라고 보여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공건설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건설 현장에 결국 이제 그 시행사, 시공사가 있고 또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뭐 이런 감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지금 말씀드린 지금 주체들이 어떤 처벌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지금 이제 조사돼가는 과정을 좀 반영을 해서 추후 좀 반영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가 난 곳이 공공건설 현장이라서 공무원들 이쪽으로도 화살이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처벌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예방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려면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앞서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용과 시간, 그러니까 이제 공기 단축이라든가, 즉 공기 단축이 결국은 이제 돈이라고 하는 이 비용 문제와 또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이제 이 건설 현장 사고라든가, 특히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뭐 이런 동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양생 부실로 인한 이런 구조적인 붕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벌 일변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도급 문제라든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 책정된 비용들이 실제로 이제 공사에 그 투여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또 뭐 비용 삭감들이 현실적으로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안전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실로 나타나는 이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매몰자 2명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연장에 가면은 무대 턱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공간이 있죠. 피트라고 부릅니다. 20년 넘게 어두운 피트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우리 뮤지컬을 발전시켜온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문정 음악 감독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친숙한 김 감독이 연말에 K뮤지컬 음악을 돌아보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명성황후부터 최근 서울 공연 막을 내린 미세스 다우파이어까지 한때 뮤지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50개가 넘는 공연 음악을 책임진 김문정 감독에게 브로드웨이에서 날아온 낭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좀 늦게 순서가 온 것 같아요. K-드라마, K-무비, K-팝 다음에 저는 항상 K-뮤지컬의 순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상으로서 큰 주목을 받게 돼서 너무 업계의 사람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결과. 2001년 둘리로 데뷔해 K-뮤지컬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 만큼 본능적으로 배우들을 알아봅니다. 네, 이런 작품에 좀 어울리겠다 싶은 친구들이 보이고 그런 친구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솔라 씨도 그랬고 뭐 또 누가 있었죠? CJ 씨는 그래도 모차르트에서 만났는데 또 여러 작품의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새로 뮤지컬에 도전하는 신인이든 베테랑 가수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잡아주는 김 감독은 배우들에게는 스승 같은 존재. 어제도 제가 누나한테 많이 혼났고요. 작은 거 하나까지 정말 잡아주시는 우리 김문정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객의 안목이 높아진 만큼 창작진이 마음껏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길 바란다는 김 감독은 이번 연말 특별한 무대를 지휘합니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을 과거, 현재, 미래 작품의 순서로 나열해서 이제 추억의 작품들과 또 현재 하고 있는 작품들, 또 앞으로 공연될 작품들. 40인조로 편성한 이번 무대를 마치면 내년엔 한국과 서양의 음악을 접목한 초연작으로 대체 불가 김문정을 또 한 번 입증할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사격훈련 도중 병사 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육군은 분대 권총 사격훈련 과정에서 A 모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공기가 반짝 얼어붙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5도로 서울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 곳곳에는 떨어진 기온에 어제 내린 눈비가 도로 살얼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어제는 아침부터 공기가 부드러웠던 만큼 체감 추위는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영동에는 10cm 넘는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에서 8도가량이 낮은데요. 서울이 영하 3.5도, 전주가 영하 3.4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는 8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인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무겁고 많은 눈이 긴 시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무리한 항해나 조업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마우리시오 감독 팀의 경기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일단 받았습니다. 자, 다이렉트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드는 이 하나의 선택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걸 지금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원들의 미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잖아라는 통역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파이스 감독 지금 부저 누르는 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화났습니다. 연타 범실 끝납니다. 우리 카드 연패 탈출입니다. 자, 드디어 3연패를 탈출하고 힘겨웠던 2라운드를 지난 우리 카드. 마우리시오 감독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점프를 해서 아나운서에게 안겼네요. 네, 또 오늘 경기 작전 시간에 그동안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